76세 남자가 73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었죠.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라고. 하지만 3개월 후 이 부부는 이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2세 아들이 49세 며느리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와 법적으로는 가족이 됐지만 혈연은 아닌 두 사람. 이들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금지된 사랑과 가족의 행복 사이에서 고민하는 4사람의 일년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심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5년 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로 돌아가 볼까요? 1975년 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가난한 장학생 철수와 부유한 집안의 딸 영희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책장 사이로 교차하는 시선, 우연히 같은 책에 손이 닿았을 때의 떨림.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부모는 단호했습니다. 가난한 남자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것. 영희가 울며 끌려가던 그날, 철수는 은행나무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영희가 남긴 마지막 편지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서울 근교의 한 실버타운. 76세가 된 민철은 로비에 걸린 은행나무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온 시간. 그는 전직 대학 교수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73세의 박영희. 전직 간호사였던 그녀 역시 1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림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나무가 자신들의 대학에도 있었다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을 변화시켰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철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라는 이름을. 그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난 시간을 나눴습니다. 실버타운의 산책로를 걸으며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각자가 살아온 50년의 이야기를 펼쳐놓았습니다. 민철은 교직 생활과 아내의 투병, 그리고 아들 민준을 키운 이야기를, 영희는 간호사로서의 삶과 남편과의 추억, 딸 서연을 홀로 키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서로가 남아 있었다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민철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다고. 영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녀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는 52세였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최근엔 대기업에서 명예퇴직까지 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그는 혼자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일요일마다 아버지를 찾아뵙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의 재혼 소식은 놀라웠지만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잘 알았기에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예비 사돈댁 딸이 있는데
함께 결혼 준비를 도와달라고. 서연은 49세였습니다. 15년 전 반복되는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했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베이커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그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소식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서연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예비 사돈댁 아들과 함께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민준과 서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민준이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을 때 민준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민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건 그저 긴장 때문이라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라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둘 다 묘한 전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호칭 때문에 함께 웃었고 그 웃음이 어색함을 녹여줬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결혼 준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로의 웃음 포인트가 비슷했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첫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계속 서연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연도 차 안에서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좋은 것뿐이라고. 결혼식까지 2주. 그 시간 동안 민준과 서연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예식장을 방문할 때 서연이 선택한 장식을 민준이 좋아했습니다. 꽃집에서 꽃다발을 고를 때 민준이 추천한 장미를 서연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시식할 때 서연이 맛있다고 권하는 음식을 민준이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첩장 디자인을 고를 때는 노트북 화면을 함께 보느라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농담에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10년 만에 이렇게 편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고 서연은 15년 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2주 후면 그들은 법적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을. 결혼식 날 아침 민주는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서연도 어머니의 화장을 도우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환한 미소를 15년 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하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76세와 73세의 신랑 신부가 입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는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서약을 할 때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말할 때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자연스럽게 옆에 서게 됐고 사람들이 장모님,
사위라고 부를 때마다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이상한 호칭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서연이 샴페인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민준에게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배는 들어야 한다고.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고 그 순간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민준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고. 서연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감정이 그저 우정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었으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주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고했다고. 서연도 답했습니다. 민준 씨도 고생했다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준이 먼저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했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동시에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 후 부모님은 제주도로 2주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민철은 아들에게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희도 딸에게 화분물을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부모님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먼저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과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화분 때문에, 민준은 집을 보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내오겠다고 했고 민준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서연도 동시에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웃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지만 서연은 민준이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 같은 게 있는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질문 같았으니까.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민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그들의 부모님이 결혼했다고.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지만 혈연은 아니지 않냐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원래 남남이었다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만약 그들이 사귀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냐고. 이혼할 수도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약속했습니다. 이 감정을 묻어두기로.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아니, 최소한만 만나기로. 부모님 때문에라도.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자꾸 연락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안부를 묻게 됐고 어느새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새로 만든 빵 사진을 보냈고 민주는 맛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베이커리를 찾게 됐습니다. 영업이 끝난 저녁, 민준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가 두 사람에겐 특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은 깊어졌습니다. 민주는 서연과 함께 있을 때 편안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과 이야기할 때면 15년간 쌓였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너무 가까이 앉지 않도록, 대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다가 민준의 회사 동료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다른 통로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팔을 붙잡았고 민준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민준의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그저 지인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장을 나온 후 서연이 물었습니다.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냐고.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부모님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 민준과 서연은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짧은 순간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다행히 민준의 아들이었고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베이커리에서 혼자 빵을 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자신이 그 행복을 무너뜨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부모님께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철과 영희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목소리 톤이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철과 영희는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실버타운 친구들과 친척 몇 명을 초대했습니다. 민준과 서연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서연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철이 케이크를 가져오라고 민준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준이 부엌으로 갔고 서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만의 공간. 서연이 케이크 상자를 들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상자를 받으며 손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두 사람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은 참지 못하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케이크가 늦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손을 잡은 채 가까이 서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민철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겠다고. 손님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민철의 굳은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영희도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철, 영희, 민준, 서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민철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다고, 다 봤다고. 영희가 딸을 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는 겨우 50년을 기다려서 만났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고. 그런데 너희 둘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사냐고. 민준도 일어났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자신들이 안 만나면 된다고, 이제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원래대로 돌리냐고. 자신과 영희도 이제 서로를 볼 때마다 이 일이 떠오를 거라고.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라고 외쳤습니다. 서연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단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사냐고, 너희 둘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이 안 만나면 된다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그냥 남남으로 살자고. 서연이 민준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연도 울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민철과 영희.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려서 만난 사랑. 그 사랑이 3개월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 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아파트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서연을 좋아하게 됐을까? 왜 그 감정을 멈추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자신이 그 행복을 무너뜨렸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부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서연을 잊을 수 없다는 것.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커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빵을 구웠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계속 만들었습니다. 멈추면 민준이 생각났으니까. 어느 날 반죽을 자르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픈 건 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걸. 민철과 영희도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이 맨날 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자식들이 불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실버타운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50년 전 이별했던 그곳과 닮은 나무.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게 아닐까? 저 사람들 진심인데 우리 때문에 포기하게 만든 거. 민철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에도 안 오고.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서연도 맨날 운다고. 혼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철과 영희는 매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했습니다. 민철은 이런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고, 영희는 자식들이 불행한 게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생각은 변해갔습니다. 민철은 아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게 괴로웠습니다. 일요일마다 찾아오던 아들이 석 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민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척하고 생기 없는 얼굴. 10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영희도 딸 걱정이 컸습니다. 매주 전화를 했지만 서연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울고 있다는 것을. 베이커리에 들렀을 때 서연의 손에 밴드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일하다 다쳤다고 했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에 미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민철과 영희는 다시 은행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50년 전 왜 헤어졌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님 반대 때문이었다고. 민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5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잊을 수 없었다고.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다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민철이 남아 있었다고. 민철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아픔을 지금 우리 자식들도 겪고 있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자식들을 갈라놓고 있는 거라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철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식들이 불행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이 불편한 게 나았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딸이 며느리가 되고 아들이 사위가 되는 거. 이 이상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민철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어색하고 이상할 거라고. 하지만 민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영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이 15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한 번도 제대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민준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고.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고.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만나게 해주기로. 하지만 그냥 허락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진지하게 다뤄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진심인지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 민철이 말했습니다. 만약 1년 후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자고.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민철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오라고. 영희도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오라고. 두 사람 모두 거절하려 했지만 부모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 민준과 서연은 각각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만에 마주하는 자리. 두 사람은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서연도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철과 영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그 앞에 섰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고. 민준과 서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정일까? 더 큰 질책일까? 아니면 이해해준다는 말일까? 민철의 다음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고.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서연도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안 만나면 된다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살아봤지 않냐고,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행복하자고 결혼했는데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영희도 말했습니다. 서연아, 15년 동안 내가 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었다고. 그런데 요즘은 맨날 운다며. 민준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웃었는데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고.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안다고. 엄마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봤다고. 그걸 자신 때문에 망칠 순 없다고. 민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안다고. 10년 만에 환하게 웃는 걸 봤다고. 그런데 자신 때문에 그 행복이 무너진다니 참을 수 없다고. 민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민준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봤다고. 그렇게 살게 할 순 없다고. 바로 그때 영희가 웃었습니다. 우리 이혼 안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4사람 모두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장난쳤다고. 이혼 같은 거 안 한다고. 민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농담이었냐고. 서연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희 둘 사귀어라 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봤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영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귀라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첫째, 1년은 조용히 사귀어라. 주변에 알리지 말고. 이건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니까 두 사람이 진짜 진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진심인지 확인해라. 지금은 금지된 사랑이라는 설렘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라. 셋째, 1년 후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민철이 덧붙였습니다. 우리한테 숨기지 마라. 데이트하면 말해라.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민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법적으로 서로 남매인 아들과 딸이 사귄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니라고 영희도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불행한 것보단 낫다고, 우리가 50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픔을 너희한테 주고 싶지 않다고 민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부모님 반대 때문에 50년을 기다렸다고, 그 아픔을 아는데 어떻게 너희한테 똑같이 하겠냐고 민준과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1년 동안 주변에 들키지 않게.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알아가라. 그게 우리한테도 너희한테도 중요한 일이니까. 민준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철과 영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준과 서연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주변에는 비밀이었지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첫 데이트는 조용한 산책로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을 때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민준의 어깨에 기댈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아내를 잃었을 때의 아픔을,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을 털어놨습니다. 서연도 이혼 후의 힘든 시간들을, 딸을 혼자 키우며 느꼈던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에는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민준은 수영을 못했지만 서연과 함께라면 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물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52세 남자가 이렇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처음 만났다는 걸 깨달았을 때 두 사람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단풍이 든 산을 오르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고.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연의 베이커리 앞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원을 빌자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 거냐고.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소원이라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민준과 서연이 손을 잡고 있으면 민철과 영희는 여전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철은 민준과 서연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잘한 것 같다고.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는 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들이 방문했을 때 서연을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딸이 한국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견뎠습니다. 1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민철과 영희는 다시 민준과 서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고 있었으니까. 민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민준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다고. 서연도 얼굴을 붉히며 아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지금 같이 살고 있잖냐고. 서연이 엄마라고 부르며 민망해했습니다. 민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우린 이미 가족이니까.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가족이라고.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어색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서연은 조용히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민준의 아들 준호, 서연의 딸 지은. 두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부인의 딸과 아버지가 사귄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아버지가 진짜 웃고 있었으니까. 지은도 비슷했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환한 미소. 물론 둘 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이상한 관계라고. 하지만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이제 주변에도 조금씩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민철과 영희는 실버타운 친구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철과 영희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대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민준도 친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연도 베이커리 단골 손님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한 사연이라고, 쉽게 설명하긴 어렵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손님들은 축하해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민철과 영희가 민준과 서연을 보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부르다가 잠깐 이라며 웃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이상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 2년 후 민준과 서연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민철과 영희가 주례를 섰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쉽지 않았다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하지만 진심은 모든 걸 이겨낸다고. 자신들이 그 증인이라고. 영희도 덧붙였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고. 다만 진심이 있을 뿐이라고. 이 두 사람은 그 진심을 증명했다고.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모두 함께하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준호와 지은도 축하해줬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관계라고 농담했지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주례를 서는 결혼식이라니 정말 특별했으니까. 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조용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민철, 영희, 민준, 서연. 이상하고 복잡한 가족. 하지만 행복한 가족. 민준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서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떠냐고. 민준도 웃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영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잘한 거 맞죠?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고. 저 사람들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괜찮다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은행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50년의 기다림이 만들어준 또 다른 사랑. 모두가 행복한 가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네 사람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결단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정해진 길이 없는 걸까요?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도 진심만 있다면 괜찮은 걸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 좋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